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이긴 이방의 아내. 옛날 황해도 해주 땅에 김시성을 가진 이방이 있었다. 그는 늦게야 결혼을 했는데 색시는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색인데다가 지혜가 출중하여 누구나 김이방의 철을 우러러보았다. 이방과 아내는 서로를 아끼고 공경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폐주 고을로 박감사라는 자가 새로 부임해 왔는데 호색한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부임하자마자 김이방의 아내가 미색이라는 평판을 듣고 마음속으로 한번 사귀어 보았으면 하는 흑심을 품었다. 박감사는 본시부터 세욕이 많고 무분별한 사람인지라 자기가 품은 욕심을 채우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이방의 일거수일동을 감시했다. 그러던 차에 사소한 일로 관리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빌미로 김이방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김이방은 원래 성품이 좋기로 이름난 사람인지라 사소한 직무 태만을 이유로 벌을 주기에는 그 명분이 다소 약한 듯하여 망설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잡아들인 김이방을 그냥 풀어주자니 감사의 체면이 서지 않았으니 한 가지 간사한 계책을 생각해내었다. 박감사가 김이방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니라 내기를 하자고 부른 것이다. 내기에서 네가 이기면 돈 1000냥을 줄 것이다. 어떠하냐? 김이방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감사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내기라니요?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아라. 만약 내가 이기면 내 아내를 차지하고 말한 대로 내가 지게 된다면 돈 1000냥을 내게 줄 것이다. 내기를 해보겠느냐? 이방의 신분으로 어찌 감사의 제의를 마다할 수 있겠는가. 그저 박감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못 이겨 답하였다. 어떤 내기인지요?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방의 말에 감사는 잠시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문제를 내었다. 뜰에 있는 연못 부용당의 물이 몇 잔이나 되겠느냐? 수수께끼 같은 감사의 질문에 김이방은 그저 머리가 어벙벙할 뿐이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 않는가. 이방은 겁이 나서 얼른 대답할 수가 없었다. 소인은 오늘 머리가 아파서 생각이 나지 않사오니 내일 아침에 아뢰어도 되겠는지요? 말미를 주시지요? 이방은 내일 아침까지 내기를 연기해달라 한참을 간청하였다. 내일 아침이라도 뾰족한 수가 없을 거다. 감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못 이기는 척 이튿날 아침까지 내기를 연기하여 주었다. 집에 돌아온 김이방은 저녁도 먹지 않고 근심에 쌓여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리에 수건을 싸매고 한참을 궁리해 보았으나 도무지 부용당의 연못물이 몇 잔이나 될는지 가늠할 길이 없었다. 오늘따라 무슨 일인지 수심이 가득한 남편을 지켜보던 아내는 저녁 밥상을 남편 앞에 내려놓고 말하였다. 서방님, 걱정도 힘이 나야 하는 법 아니겠소. 밥이나 한술 뜨고 다시 걱정하시오. 어서 드시오. 그러나 감사에게 아내를 뺏길 생각을 하니 차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한동안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부산을 떠는가 싶더니 이내 이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부인에게 말했다. 여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당신과 나의 연분이 여기까지인지 내일이면 생이별 하기 생겼다오. 이방의 뜬금없는 말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내일이면 감사의 마누라가 될게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별이라는 소리가 절벽처럼 가로놓여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오늘 관아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속 시원히 말씀 좀 해보십시오. 아내는 울음 절반 의심 절반으로 이방에게 말하기를 재촉했다. 남편은 다시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내끼지 않는 입을 열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남편의 말에 한참을 듣고 있던 아내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여보, 그런 일이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사람의 일이란 앞일을 알 수 없는 것이니 될 대로 되겠지요. 이방은 이렇게 태어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언짢았다. 이방은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인은 기쁜 표정으로 냉수하는 것이 아닌가. 남편은 그런 아내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원망스럽다는 듯 말했다. 당신은 감사의 아내가 되고 싶은가 보. 이리도 아무렇지도 않으니 말이오. 나는 이리도 걱정이 태산인데 말이지.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밤사이 잠도 못 잔 남편과는 달리 아내는 걱정 없는 밝은 얼굴로 아침밥을 먹고 새 옷을 차려입고 외출을 서둘렀다. 남편은 이 같은 아내의 외출이 매우 언짢았으나 하도 어이가 없어 꼬지람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다. 이방은 자리 속에 몸을 파묻은 채로 바깥으로 나가는 아내를 흘겨보며 불만 가득 섞인 얼굴로 물었다. 당신 어디 가오? 감사에게 갑니다.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하고선 나가버렸다. 잠시 뒤 김이방의 아내가 관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침을 먹고 뜰에 나와 부용당 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있는 박감사의 눈에 웬 여인이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호라. 해주고을에서 보도 듣도 못한 기생인 모양인 게로구나. 감사는 이런 생각을 하며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그 여인을 손짓해 불러 물었다. 어인 여인인구. 감사의 물음에 여인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이 고을 김이방의 아내이옵니다. 김이방의 아내라는 대답에 순간 감사는 여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해주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담구. 정말 여지껏 보지 못한 양귀비와 같구나.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깨에 바짝 힘을 주고는 위험 있는 척을 하며 물었다. 어인 일인구. 김이방은 무얼 하길래 자네가 이리 온 것인가? 고개를 조아리고선 김이방의 부인이 아뢰었다. 남편이 어젯밤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말을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럼 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내기를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떤 내기인지는 알고 있으렸다. 예, 잘하옵니다. 지든 이기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이방의 부인은 간단명료하게 대답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기를 해서 내가 지면 너는 내 아내가 되겠다는 말이지. 감사는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곧 그녀에게 물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지. 저 부용당 물이 몇 잔이나 되겠느냐? 감사의 질문에 김이방의 아내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예, 부용당 만한 큰 잔으로 한 잔이 되겠습니다. 여인의 답에 순간 감사의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못마땅한 헛기침만 연신 해대기 시작했다. 사실 부용당만한 큰 잔이면 부용당 물을 단번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뻔한 이치 아니었던가. 감사는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돈 1000냥을 꺼내 김이방의 처에게 내어주며 말하였다. 내기에 이겼으니 김이방의 죄는 묻지 않겠네. 만극하옵니다. 감사나리. 하지만 감사는 김이방의 아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비록 내기에는 졌으나 자기가 품어온 색정이 사라지지 않자 또 내기를 하자고 했다. 이보시게 내기 하나 더 하시지 않겠나? 내가 이기면 자네가 나의 첩이 되고 내가 치면 자네에게 돈 3000냥을 주겠네. 다시 한번 해보겠나? 감사의 말에 이방의 아내는 거리낌 없이 내기를 수락하였다. 이에 감사는 잠시 동안 문제를 생각하다가 무심히 하늘을 쳐다보고 궁리해 보았다. 저 태양이 하루에 몇 리나 갈까? 그것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 이 문제라면 천지신명이나 귀신도 모르리라.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가 김이방의 아내에게 물었다. 저 하늘의 해가 하루 몇 리나 가겠느냐? 감사의 물음에 김이방의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하루 80리씩 갑니다. 여인의 잠시의 망설임도 없는 답변에 박감사가 크게 놀라며 그 연유를 물었다. 어째서 하루에 80리를 간단 말이더냐?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 80리 길인데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닿습니다. 그러니 80리를 가지요. 여인의 현명한 답변에 감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쓴 맘만 다시며 돈 3,000냥을 다시 내주었다. 그렇게 2번씩이나 이방의 아내에게 무참히 지고 나니 감사는 맥이 풀려버렸다. 그러나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을 억누를 수가 없어 또다시 5,000냥을 걸고 내기를 했다. 이방의 아내도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으니 이번이 체면을 차릴 마지막 기회라 여긴 감사는 약 2시간이나 부용당을 거닐면서 문제를 만들었다. 하지만 머리를 쥐어짜고 짜내도 도무지 여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깊은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두통이 올라온 감사가 정자 기둥에 기대어 앞 남산을 바라볼 때였다. 순간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무릎을 손으로 탁 치며 감사가 말하였다. 이 문제라면 꼼짝없이 내가 이기겠구나. 감사는 제 아무리 귀신 같은 영리한 계집이라도 이번만은 대답을 못하리라 생각하고 여인에게 문제를 내었다. 저 앞 남산의 빽빽이 산 저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되겠느냐? 하지만 감사의 생각과는 달리 김이방의 아내는 이번에도 단숨에 대답했다. 249그루입니다. 여인의 말에 감사는 속으로 또 놀라며 그 까닭을 물었다. 어째서 249분이겠느냐? 위로 보면 소나무가 빽빽이 섰으니 200그루요. 또 아래로 보면 침침 섰으니까 77에 49와 합하면 249그루입니다. 김이방의 아내가 감사의 얼굴을 바라보니 감사는 쓴 것을 씹은 듯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돈 5,000냥을 내놓았다. 3번이나 내기에 진 감사가 악에 받쳐 김이방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내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하자꾸나. 내가 이기면 넌 내 것이 되고 네가 이기면 내 전 재산을 다 가지도록 하거라. 응하겠느냐? 김이방의 아내는 감사의 흥분된 모습이 재미있기라도 한 듯 묘한 미소를 머금고 흔쾌히 내기를 받아들였다. 감사는 전 재산을 거는 큰 내기인 만큼 이번에 이기면 두말할 것 없이 예쁜 저 여인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지만 지게 되면 감사는 파산을 하고 거지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테니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며 3시간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만 조급해지고 도무지 묘한 생각은 나지 않았다. 해는 벌써 5시가 지난 지 오래고 바야흐로 석양이 들이우니 감사는 뭔가에 쫓기며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 악에 받쳐 문제를 냈다. 내 인연. 내 머리 따 올린 것을 잘라 저울에 달면 몇 근이나 나가겠느냐? 감사는 문제를 내고 보니 제 스스로 잘 낸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만면에 만족한 미소를 띠며 흥분해 있었다. 감사의 도발적인 물음에 김이방의 아내는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또 거침없이 대답했다. 7근 반이올시다. 여인의 답변에 감사가 어처구니 없어하며 물었다. 어째서 7근 반이냐? 어찌 그리 확신한단 말이냐? 감사의 말에 여인이 말하였다. 제 말이 틀리는가 시험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리의 머리를 잘라서 저울에 달아보면 제 답이 틀린 것인지 알 것이니 말입니다. 여인의 말에 순간 감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더니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며 망설였다. 이 여인을 얻으려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지가 되어 거리로 방황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결국 감사는 재산을 모두 잃는 거면 몰라도 생명까지는 바칠 엄두는 나지 않았으니 약속대로 전 재산을 이방의 아내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목숨만은 챙길 수 있었으니 다행으로 여겼다 한다. 한편 김이방의 아내는 박감사의 재산 문서 전부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위기를 극복하는 자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위기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대응해서 돌파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